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로 부자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파돌댁입니다. 오늘은 아이렌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작년 5월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손실 중인 오픈도어랑 나이키랑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손절을 하고 엔비디아, 스타벅스를 익절하면서 대략 7천만 원을 아이렌에 태웠습니다. 아이렌은 처음 $8에 진입을 했고요. 추매하는 과정에서 $16까지 평단가가 상승했지만 수량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평단가는 신경 쓰지 않으려는 편이에요. 아이렌은 3,500주가량 보유 중이고요. 7천에 시작해서 2억 3천의 수익이 발생해 현재 제가 가진 아이렌의 총 평가액은 3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렌과 팔란티어 투자 과정 및 발견 방법은 별도로 링크에 넣어둘게요. 일단 아이렌이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매출의 95%가 비트코인 채굴 매출이고 나머지가 AI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AI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 마소와의 매출이 반영 안 된 걸 고려를 하면은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렌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해보면 비트코인 채굴,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첫 번째 비트코인 채굴은 캐는 즉시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요. 두 번째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AI 클라우드, 엔비디아 칩을 설치를 해서 마소와 같은 빅테크에게 빌려줍니다. 채굴보다 훨씬 고마진의 사업이고요. 매월 고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렌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코로케이션이나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 시설 전체를 의미합니다. 컴퓨터가 모여서 전기를 쓰고 열을 식히고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는 큰 건물을 의미해요. 코로케이션은 그 건물의 방을 빌려서 고객사가 GPU를 준비를 해오고 나머지 공간이나 전기, 냉각기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렌탈을 하는 거죠.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이렌이 하는 주 사업인데요. 고객사는 GPU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GPU를 고객이 준비하냐, 데이터 센터가 준비하냐의 차이가 코로케이션과 AI 클라우드 사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렌은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보다는 여기에 칩까지 제공하는 AI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아이렌 공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전기료를 제외한 하드웨어 마진이 약 95에서 7%에 달한다고 해요.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 전기료만 내면 거의 그대로 이익이 되는 고마진 구조입니다. 코로케이션이 부동산 수익이라면 AI 클라우드는 기술 인프라형의 고수익 비즈니스겠죠? 아이렌이 확보한 2.9GW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공지능이 전기를 엄청 먹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AI의 가장 큰 병목은 현재로서는 전력입니다. 예전에 AI의 가장 큰 문제는 칩이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지만 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렌은 이 전력을 2.9GW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월 300kW를 소비한다고 하면은 2.9GW는 총 725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용량인 셈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의 설비 용량이 보통 1에서 1.4GW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렌의 전력 용량은 원자력 발전소 2기에서 3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거죠. 이 정도 전력량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아이렌이 진입한 AI 인프라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가 진입을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겁니다. 아이렌이 확실한 선두주자인 셈이에요. 3GW 가까운 전력을 어디에 보관하고 보관료가 드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기 확보에만 주목하면 자연스럽게 안 쓸 땐 어디에 보관하지? 자체 보관일까? 자체 보관이 아니라면 유지비 같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이렌이 자신의 발전소를 소유를 한 건지 따로 정기 계약을 한 건지까지 살펴볼게요. 아이렌의 3GW 전력 확보는 단순한 정기 계약이 아니에요.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망 연결권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 망이 없으면 아무리 전기를 싸게 계약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 연결권을 따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3GW라는 전력 포트폴리오는 발전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그리드 연결 전력과 토지의 결합 형태를 의미해요. 전력을 받아 쓸 수 있는 인프라 관리와 고압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바꾸는 자체 변전소, 이런 인프라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드 연결권은 대규모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권이에요. 전기가 남아 돌아도 전기가 들어올 입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현재 미국은 발전소에서 보내준 고압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올 연결 통로가 꽉 막혀 있어요. 전력 대기열이 최대 5년까지로 추정되더라고요. 아이렌 CEO인 다니엘 로버츠는 23년 초부터인가 인터뷰로 AI 인프라와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어요. 다른 기업은 이제 막 시작할 5년 후에 아이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빅테크 입장에서 ESG로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렌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서 빅테크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빅테크는 돈이 남아 도니까 마음만 먹으면 인프라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대기 시간이 5년
5년, 길게는 8년 이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전력망을 대기를 할 바에는 바로 아이렌 같은 인프라 기업에 의뢰하는 게 빅테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에요. 시간은 금보다 귀하잖아요. 그리고 AI 연산의 가장 큰 비용은 전기잖아요. 아이렌은 이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같은 전기를 써도 경쟁사 대비 20-30% 빠르게 많은 양을 연산하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는 훨씬 싼 가격에 AI 서버를 돌릴 수 있는 압도적 가성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기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변동요금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텍사스는 에너지 노다지예요.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텍사스에 건설 중이에요. 아이렌은 기존에 맺은 고정요금을 해지하고 변동요금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변동제는 전기료가 폭등할 경우에 손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렌이 똑똑한 이유가 전기료 전략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렌은 원래 싼 가격에 전기를 묶어두는 고정요금을 썼었는데요. 최근 이걸 해지하고 현물요금제인 변동요금제로 갈아탔어요. 왜일까요? 텍사스의 전기값은 쌀 때 쓰면 남들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전기가 너무 남을 때는 돈을 줄 테니 전기를 제발 써달라라고 마이너스 요금제까지 나옵니다. 전기는 저장이 어렵고 전력망에 너무 많은 전기가 흐르면 사고가 발생해서 발전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전기를 쓰게 하는 게 손해가 훨씬 적어요. 이때 아이렌은 돈을 받으면서 전기를 씁니다. 마소와 같은 빅테크가 맡기는 AI 서버는 1분 1초도 멈춰선 안 되잖아요. 마소는 전기료를 포함한 구독료를 내거든요. 일단 AI 서버에는 항상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요.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죠. 전기료가 폭등할 때 발전소에서 전기 좀 꺼줄 사람 없어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아이렌이 우리가 할게 하고 비트코인 채굴기를 끄고, 원래라면은 이 전기를 쓸 권리를 가진 기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비트코인 채굴기를 꺼서 전기를 아낌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이거를 전력 크레딧이라고 해요. 이 돈으로 AI 서버가 쓴 전기료를 충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료 영원을 달성하면서 빅테크가 낸 구독료 대부분을 순수익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렌의 강점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부터는 아이렌의 리스크를 다뤄볼게요. 비트코인 매출이 대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비트코인 매출이 지금 현재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아이렌을 AI 인프라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매출을 AI 클라우드 매출이 추월할 겁니다. 일단 마소와 계약을 했으니까 인프라가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에요. 빅테크도 데이터를 짓던데 경쟁이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빅테크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아이렌은 통신망, 즉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예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는 글로벌 IT 서비스를 위해서 자사 서비스 운영에 집중하는 모델이에요. 아이렌은 이걸 실행하게 할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아이렌과 같은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서 전기료가 아무리 비싸져도 서버를 끌 수가 없겠죠? 비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력 시장의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빅테크가 그리드 연결망을 따내고 부지를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는 걸 직접 할 게 아닌 이상 두 파트는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PU 감가상각 논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렌은 칩을 직접 소유하는 AI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칩은 1-2년 사이에 훨씬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나와요. GPU 감가상각 논란의 핵심은 기업들이 AI 칩의 내용 연수를, 그러니까 유효 수명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년을 잡으면은 비용이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감소를 해요. 만약에 6년을 잡는다. 6년을 잡을 경우에는 비용을 적게 인식을 해요. 6년으로 쪼개니까요. 그러면 장부상 이익이 증가되겠죠? 일단 엔비디아 칩이 물리적으로 5년에서 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는 되고 있어요. 근데 변수는 연산 강도나 냉각 효율, 전력 품질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새로운 칩이 나오면 이전의 칩이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물리적 수명은 길지만 AI 시대 발전 속도 때문에 경제적 수명이 2-3년으로 짧아진다는 게 논쟁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감가상각 비용을 어느 정도 잡을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적이나 물리적 비용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거라서 저의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매번 틀린 소리만 하진 않아요. 무조건 저놈 나쁜 놈 하기보다는 맞는 말은 좀 짚고 넘어가보자 주의입니다. 앞으로 GPU 감가상각 논란은 지켜봐야 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버블 관련해서도요,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제가 투자하는 팔란티어나 아이렌 모두 AI 성장주예요. AI 섹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AI 자체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기술이 증명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은 닷컴 버블 때와는 확실히 달라요. 당시에는 혁신의 속도보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자금 유입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물론 모든 AI 관련 주식이 좋은 건 아니니까 실체가 있는
되는지, 수익이 존재하는지, 진짜 기술이 작동되는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낙관론자에 가까워가지고 실패의 위험보다는 성공의 잠재력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선택한 주식들이 제2의 WWW면 어떡해요? 일단 확신이 섰다? 그럼 쭉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리스크입니다. 지상은 전기도 부족하고 땅도 좁고 열 식히기도 힘들고 주민들 반대도 심해요. 근데 우주는 태양광이 무한대고 온도는 영하 270도라서 냉각 비용이 빵원. 이론적으로는 환상적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아이랜의 위협이 될까?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방사능 때문에 칩의 고장을 막을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 대비 압도적인 비용이 들어요. 지금도 로켓 하나 쏘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과 경쟁을 하려면 한 2030년대 중후반에나 가능한 현실이 아닐까. 예전 영상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바닷속의 마소가 데이터 센터를 보낸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종결을 했었어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유지 보수였거든요.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직원이 상주하지만 우주는 로켓을 쏴야 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산업의 중심이 될 현실적인 시기는 아무리 봐도 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쯤 되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왜 우주까지 가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난리일까? 그만큼 지상의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부지와 같은 인프라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미 3기가와트의 전력망을 확보한 아이랜의 올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이랜을 먼저 팔고 팔란티오를 살 건데요. 아이랜을 먼저 파는 이유는 아이랜이 확보한 인프라가 정말 대단하지만 몇 년 후에도 그럴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 때문이에요. 팔란티오 같은 기술적 차별화가 보이지 않아서 냉정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경쟁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고, 빨라도 5년 후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도 조금 현실화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때도 지상 인프라가 몰락한다기보다는 보안 관계일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반대로 팔란티오의 기술은 독보적이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이랜의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랜 매도 금액은 최대 $300로 정해뒀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더 갈지 주가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몰라요. 그냥 제 의견은 저렇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황과 산업의 현 위치를 가늠하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할 거라서요. 지금의 목표가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아이랜을 팔고 팔란티오를 매수할 금액도 생각해둔 기준이 있긴 한데요. 너무 먼 미래라서 저의 마음의 금액으로만 담아둘 예정입니다. 걱정은 아이랜이 날아갈 때 팔란티오도 안드로메다 주가가 돼버리는 건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팔란티오가 좀 천천히 가주면 좋겠다. 아이랜은 빨리 가고. 지금까지 아이랜을 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유, 리스크, 매도 목표까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팔란티오와 다른 투자를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랜은 투자 전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확신이 섰을 때 들어가고 투자한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제가 하나 공부할 때는 오랜 시간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요. 때문에 타 종목 전망을 질문을 해주셔도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투자와 돈과 관련해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투!